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사방조 시대의 왕위 계승도인데, 어허.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첫 번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계단식 피라미드를 지은 바로 이름 조세르죠. 네. 조세르고 그다음 뭐 사나크트, 세켐케트, 카바 이런 파라오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 왕위를 계승하는데, 저 중에서 사나크트는 피라미드를 무덤을 만들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세켐케트와 카바는 피라미드를 무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저 조세르, 세켐케트, 카바의 피라미드들은 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피라미드 상부 구조가 다 잘 남겨져 있지는 않아요. 조세르의 피라미드를 제외하고는 남겨져 있지는 않아요. 잘.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완벽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 세켐케트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 사진? 아, 네네네. 아우. 묻힌 피라미드 오, 아닙니까? 돌아왔어. 아, 돌아왔어. 묻힌 피라미드. 궤도님! 궤도님이 돌아왔다. 와, 저 피라미드, 세켐케트의 피라미드가 이제 묻힌 피라미드라고 보통 불리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이 도면이 이게 묻힌 피라미드인데, 어허. 저 위에 피라미드 모양이 그려져 있죠. 네. 저거는 현재는 없어요. 어. 그 밑에 이제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이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하단부에. 하단부. 예, 하단부랑 그다음 지하까지 거기만 남겨져 있어요. 위에가 싹 없어졌군요. 이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저게 완성이 되었다가 다 사라진 건지 만들다 아니면 말고. 애초부터 미완성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하 구조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피라미드는 그래서 상부 구조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실체가 알려져 있지 않았다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1950년에 발견이 됐어요. 저 피라미드 주변에도, 근데 아까 조세르 피라미드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라미드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해자가 이렇게 네.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저 피라미드 주변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여기 뭐 피라미드 있을 것 같은데라고 추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발굴 조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시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상부 구조는 없고 지하 구조는 되게 잘 남겨져 있어가지고 내부에 들어갔더니 이런 석관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관도 있었고 뭐 내부 현실도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석관이 완전히 봉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무덤을 발굴했던 그 학자가 자카리아 고네임이라고 하는 이집트 고고학자인데, 근데 뭔가 저 안에 석관이 봉인이 돼 있으니까 저 안에서 이제 파라오의 시신이 나오겠다라고 네.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만약 그랬으면 굉장히 큰 일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한국 시대의 파라오의 미락은 지금까지도 확인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저 당시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발견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저 관을 이제 개봉할 때 이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언론 그 공개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실제로 관을 열어보니까 관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자들이 되게 실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말로는 이게 막 악플이 이제 막 받기 시작한 거죠. 저 비난을 많이 사람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됐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뭐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중요한 그렇죠. 고고학적인 그런데. 발견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사람을, 이분인데 자카리아 고네임이라고 너무 하는 슬픈 일이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해외에 가서는 막 강연 열심히 하고 뭐 책도 많이 쓰고,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이제 베리드 피라미드여가지고 그게 이제 묻힌 피라미드에 이제 이제 이름이 시작된 얘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 이제 뭐 저술 활동이나 학술 활동 열심히 하던 분인데, 한 번은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이제 카이로에 들어오니까 경찰들이 저 사람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포된 사유가 박물관에서 어떤 유물이 사라졌는데 이 사람이 그걸 빼돌렸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석방이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유, 너무 슬픈 일이었죠. 고네임 이제 그 나이강에 투신을 함으로써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사라졌다고 했던 유물이 박물관 한켠에서 발견이 됐죠. 완전히 잘못된 누명이었다라는 진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 피라미드도 붕괴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제 저거는 저 남겨져 있는 상태가 원래 남겨진 상태가 아니라 바깥쪽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남겨져 있는, 안쪽만 남겨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탑처럼 남겨져 있죠. 그렇죠. 근데 저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계단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가 어느 순간엔가 일반형,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깥쪽 면이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일반형 피라미드로 구조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계단식 피라미드랑 일반형 피라미드는 돌쌓기 방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1번이 계단식 피라미드 돌쌓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저 때는 석재를 약간 이제 안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계단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저기 제가 지금 가져온 도면인데 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다시 돌을 채워가지고 진짜로 계단처럼 보이게끔 아.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정말 피라미드 건축사에 있어가지고 피라미드가 이제 정점에 공학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시기의 피라미드예요. 가장 큰 돌들을 차곡차곡 쌓는 방식인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었던 저 붕괴 피라미드는 안쪽은 계단식 피라미드를 쌓는 방식으로 돌을 쌓았었고 바깥쪽만 일반형 피라미드를 쌓는 방식으로 돌을 쌓아놨어요. 근데 뭔가 좀 공학적인 결함이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라미드가 이제 바깥쪽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붕괴 피라미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설을 설명을 드리자면 붕괴 피라미드는 애초에는 후니라고 하는 사망조 시대 마지막 파라오의 무덤이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아마 후니가 건축을 초창기를 담당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이 피라미드를 이제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후니한테는 아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니의 딸인 헤테페레스랑 이제 결혼을 했었던 스네페르라고 하는 전 파라오의 사위가 자신의 장인의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왕조를 이제 구분해서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왕조를 나누는 기준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내려오는 왕위가 끊기면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없었어도 왕조를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망조와 사왕조 사이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단절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왜냐하면 저 시대에 대한 문자 기록도 잘 남겨져 있지 않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분명한 건 알 수 없지만 예. 여러 가지 정황상 네. 특별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 자신의 장인의 왕위를 이어받은 스네페르가 그 완공되지 못한 장인의 무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완공시켰던 것으로 네. 보여요. 네. 근데 완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라미드가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붕괴 피라미드가 원래는 완공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붕괴 피라미드의 주변에 있는 부속 시설들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붕괴 피라미드의 동면인데 네. 동면에 저렇게 어떤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 문이고 저 네. 앞에 이제 저게 이제 조그마한 신전이에요. 아, 이게 앞으로 좀 나와 있는 거구나. 예, 그렇죠, 아, 네네네. 그렇죠. 예. 네. 새로- 약간 마스타바처럼 보이네요. 또 조그마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저게 건물이고 신전인데 저러한 신전을 장례 신전이라고 불러요. 저기가 이제 파라오한테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런 공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피라미드의 이게 동편에 만들거든요. 네. 저 장례 신전도 이제 다 완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피라미드는 내부도 완성이 돼 있어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게 이제 들어가는 아, 그, 예, 그 기억난다. 통로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파라오가 실제로 시신이 이제 안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그 현실인데 아까 그 만들어졌던 그게 보이네요. 그 안쪽에서 보니까. 예. 쌓았던 방식이라 그래나? 예, 그리고 저거는 그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저 네. 천장 부분. 약간 이게 들여쌓기 네, 방식이라는데 네. 저 들여쌓기 방식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뒤에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아마 이제 제가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저 들여쌓기 방식이 이제 나타난다. 여기까지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이제 어쨌건 완성이 된 이후에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 도면인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 피라미드 설명드릴 때는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네. 새롭게 넣은 도면인데 네. 이때부터 이제 피라미드의 어떤 전형성이 나타나요. 아. 뭐냐면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이 피라미드는 항상 입구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피라미드 내부의 현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 도면에서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제가 표시해놨죠, 방위도. 예. 네. 예. 오른쪽이 북쪽이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피라미드 내부에 현실이 있는데 저기서 이 피라미드는 그러니까 현실은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방, 네. 실제로 시신이 이제 안치되는 그런 방인데 저 현실의 방향이 통로와 통로 축선상에 만들어져 있죠. 현실의 길이기가 남북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게 나중에 변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 예.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저 현실의 방향, 네. 그다음에 그 피라미드 내부 현실의 들여쌓기 방식,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예. 다음 시간에 피라미드 이야기 계속해 나갈 때 아마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 후니의 이제 피라미드를 이어받아서 스네페르가 완성을 했는데 근데 스네페르도 자기 무덤을 만들어야되잖아요. 파라오들은 원래 즉위를 하자마자 자기 무덤을 만들어요. 왜냐면 만드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건 그 즉위하자마자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피라미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장인 피라미드 완성을 해야 되니까 장인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거는 동시에 그거대로. 자기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역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자기 피라미드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완성된 피라미드가 이거예요. 굴절 피라미드죠. 굴절. 아. 그렇죠. 예.
이 굴절 피라미드. 네, 굴절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상 만들어진 피라미드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쌓다가 하다가 나중에 한번 꺾이죠. 계획을 그렇죠. 바꾼 것 같아.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꺾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외부 경사각이 한번 꺾여 있어요.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하단부의 경사각은 54도인데 상단부의 경사각은 43도예요. 상단부를 경사각을 한 10도 정도 낮춰가지고 짓는데 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때 이 굴절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있던 당시에 이미 후니의 피라미드도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남쪽의 메이둠에서 네. 얘는 다슈르라는 지역에 있고요. 근데 이 굴절 피라미드가 반쯤 만들어졌을 때 메이둠에서는 피라미드가 다 완공이 됐고 그리고 나서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아, 이대로 짓다가는 이것도 그렇게 될 수 그렇죠. 있겠구나.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지겠다 그리고 싶으니까. 실제로 저 피라미드 내부에도 여러 가지 약간 그 붕괴의 조짐들이 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균열돼 있고 돌들이. 그래서 아마도 파라오의 건축가들이 진짜 눈물을 머금고 야 이대로는 피라미드가 무너지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져가지고 이 상단부의 경사를 낮춰가지고 이제 지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쨌건 이 상단부에 걸리는 하중의 양이 굉장히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렇죠. 쌓는 돌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건 경사각이 낮으니까 더 안정적인 구조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이 어허. 굴절 피라미드의 형태에 대한 정설입니다. 근데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상황이. 외부 경사각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피라미드는 외부 경사각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 정말 특이하게 내부 구조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그러니까 원래 아까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입구 북쪽에 만들어지는데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서쪽에도 입구가 만들어지고 똑같이 이 입구에서 들어가 통로가 만들어지고 또 내부의 현실도 그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현실도 이중으로 만들어져요. 두 개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특수한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명하기가 매우 힘든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문자 기록이 잘 없어요. 문자는 쓰이지만 이 내용과 관련된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황상 추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네. 기본적으로 피라미드는 애초에 그 계단식 피라미드 때부터 별이랑 관련이 있는 구조물이 처음에는 별이랑.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을 향하는 거예요, 입구가. 아, 네. 왜냐면 북쪽에는 뭐가 있죠? 북극성. 북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는 피라미드가 별신앙과 더 관련이 있는 구조물이었는데 예. 이 피라미드의 건축이 점점 더 완성 단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별신앙과는 별개의 태양신앙이 점점 성장해요. 그러니까 네. 뭐 아마 이제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 대표되는 태양신앙이 이제 어떤 이집트의 주류 이데올로기인데 이 당시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초창기에는 태양신앙이 이집트 주류 신앙은 아니었어요. 근데 피라미드가 점점 만들어지면서 그 태양신앙이 주류신앙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아, 어허. 저때쯤서부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피라미드 거구나. 건축 과정은 태양신앙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굴절 피라미드를 만들던 시점에서는 태양신앙을 섬기는 태양신앙을 이제 주류신앙으로 이제 밀고 있는 세력의 힘이 좀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파라오가 무덤을 만들 때 야 우리 태양신앙도 좀 피라미드에 반영해 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니까 기존의 기득권이 별신앙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냥 두 개 하자. 예, 그래서 일종의 상평책으로 야 그럼 니들 두 개 다 반영해서 만들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개의 구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로 여겨지는데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남북쪽은 기본적으로 별신앙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서축은 보통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신앙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요렇게 생각을 일단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내부도 좀 보여드리자면 요건데 요게 이제 들어간 통로예요. 사실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통로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높이는 한 120, 130cm 정도밖에 안 돼서 성인들은 항상 이제 고개를 숙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요거 때 또 이 사진 보면서 가보고 싶다. 네네네. 그랬었거든요. 저희 근데 이거 편집본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훨씬 빠르게 하고 있어요, 제가. 두번 제 나오는구나. 생각에는 이번이랑 다음번까지 하면은 저희 진도 다 따라해볼 수 있어요. 아, 오. 좋습니다. 예. 근데 누굴 따라잡는 거죠? 과거의 광민수 소장님을 지금의 광민수 소장님이 따라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과거에 나를 따라잡는 것도 따라잡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튼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서 제가 이제 내부를 들어갈 건데 아까 통로 말씀드렸고 통로로 이제 들어가서 북쪽 입구로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공간이 이제 전실이라는 공간인데 여기는 현실이 전실보다 조금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첫 번째 북쪽 입구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현실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하부 현실이라 불리는데 하부 현실에 이룰 수 있는데 엄청 높아요, 천장이. 높이가 거의 한 20m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굉장히 큰 높은 공간이 저 피라미드 내부에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멋있어.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아까
아까 붕괴 피라미드에서 현실에서 이렇게 뒤로쌓기 방식으로 천장 부분이 만들어졌다 말씀드렸었는데 예. 여기서도 보시면은 저 상단부가 이렇게 뒤로쌓기 방식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천장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돌을 쌓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위에 걸리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공학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이제 구조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중에 되면 조금씩 바뀌어요. 공학적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뒤로쌓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천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이 돼요.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를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전천사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갑자기 뭐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 딱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아, 이거 정말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정을 놓고 보면 대피라미드 내부에 그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건축 공학적인 선택들이 이해가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변천 과정을 일단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변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피라미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하부 현실이 있고 내부에서 하부 현실과 상부 현실을 연결하는 아주 작은 통로가 있어요. 어허. 골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 물론 이제 서쪽 입구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 저 굴절 피라미드는 서쪽 입구는 개방을 시켜놓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여행을 가시면은 네. 입장권을 끊으시면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네. 북쪽 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가실 수가 있고 서쪽 입구는 개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집트 정부 마음이죠. 아, 그냥 자기 마음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굴절 피라미드 내부도 공개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개를 해준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 상부현실에 올라가시면 상부현실 현장부인데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미완성이에요. 대신에 돌은 뒤로쌓기 방식으로 쌓여져 있어요. 네. 저 공간이 미완성 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얘기는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피라미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예. 다 만들었어요. 예. 근데 모양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예. 안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별로지. 약간 느낌이. 그래도 두세 대에 걸쳐서 야. 한 건데. 그러니까 서로 막 너 가질래? 형님 하세요. 어, 그러니까 아이, 난- 됐어. 너 해. 그러니까 예쁘다. 이게 이러면서. 처음에 파라오가 이제요. 스네페르 파라오가 네. 정말 꿈꾸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라미드는 경사각이 50도대로 반듯하게 딱 만들어진 네. 피라미드. 네. 정형적인 피라미드인데 열심히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만들었겠죠. 10년 넘게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었더니 모양이 저 모양 저 꼴이에요. 파라오가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난 안 해. 새로 지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라오는 저 피라미드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건축가들한테 새롭게 다시 만들려고 시켰어요. 건축가로 와봐. 저 뭐야? 그러니까 아마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붕괴 사고도 났고 붕괴 사고 나고 나서 처음에는 파라오도 뭐 이렇게 굴절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를 허락을 했겠지만 그쵸.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괜히 막 건축 책임자 막 처벌하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새롭게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새롭게 짓는 피라미드까지 가기 전에 먼저 이 화면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피라미드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뭔가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위쪽이 뭐 껍질 까여진 것처럼 네. 보이죠. 원래 피라미드는 돌을 쌓고 나서 그 바깥쪽을 가장 질 좋은 석회암으로 이렇게 포장을 싹 했어요. 네. 마감을 잘 쳤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다 전체가 다 저 포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 부분을 이제 외장석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돌을 네. 쌓고 완전히 평평하게 바깥쪽을 깎은 다음에 이렇게 좀 껴 맞추는 방식으로 바깥쪽에다가 저 돌을 껴서 포장을 하는 방식으로 피라미드가 이제 보통 완성이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저 외장석은 가장 내구성이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피라미드들이 다 이제요. 그 외장석은 다 무너진 상태로 남겨져 있는데 굴절 피라미드는 그래도 아래쪽 부분이 잘 남겨져 네.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피라미드인데 이 카프라의 피라미드거든요. 예. 네. 카프라 피라미드 같은 거 상단부에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보이시죠? 네. 저렇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 이게 인터넷에서 쉽게 만나실 수 있는 사진인데 원래는 피라미드는 저런 식으로 보였을 거예요. 굉장히 하얗고 질 좋은 그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외장석이 쫙 다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돌 하나처럼 보이고 햇빛을 받으면 조금 이제 빛나고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가장 상단부는 이렇게 금박을 입혀가지고 장식을 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저 아래쪽 사진이 예, 지금의 모습이고 저거 위에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상사도인데 아마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많이들 보실 텐데 네. 사진에 가장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고도는 정확해요. 괜찮은데 네. 이 사진에 이제 적혀져 있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예. 제목이 보통은 뭐 그레이트 피라미드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네. 이 피라미드는 그레이트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그레이트 피라미드 대피라미드인데 네. 이 피라미드는 그 대피라미드 옆에 있는 카프라의 피라미드.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굴절 피라미드가 만들어졌고 파라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가들한테 다시 지어라고 명령을 했고 건축가들이 다시 지었죠. 다시 줘야죠. 또 아마 뭐 10년 이상 아마 기간이 또 걸렸을 거예요. 엄청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성된 피라미드, 붉은 피라미드예요. 오, 완성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제 이 피라미드는 최초로 만들어진 일반형 피라미드예요. 굴절 피라미드는 일반형 피라미드는 아니죠. 굴절 피라미드잖아요. 그렇죠. 네. 최초로 만들어진 일반형 피라미드인데 그런데 이 피라미드는 처음에 스네페루가 계획했던 피라미드랑 조금 모양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굴절 피라미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단부의 경사각이 50도대예요. 스네페루는 애초에는 50도대의 경사각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를 원했는데 예. 이 파라오의 건축가들이 그렇게까지 만들 자신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굴절 피라미드의 이제 상단부의 경사각이 43도, 43도에 맞춰가지고 일반형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굴절 피라미드랑 똑같아요. 10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밑변의 길이가 굴절 피라미드가 훨씬 더 길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의 피라미드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정리를 하자면 대충 이제 피라미드는 이런 식으로 변천을 했어요.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어졌고 처음에 그 계단식 피라미드가 일반형 피라미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죠. 피라미드 붕괴되기도 하고 상단부 경사를 낮춰가지고 만들어진 굴절 피라미드가 완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정말로 일반형 피라미드가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첫 번째 피라미드가 바로 붉은 피라미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최초의 일반식 피라미드가 붉은 피라미드다. 오늘 확실히 진도가 빠르긴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그간의 복습을 한 타입. 엄청 빠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붉은 피라미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피라미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피라미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고를 조금 하자면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공간이 발견된 적이 몇 번 있어요. 오,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그거까지 같이 좀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오늘 한 거를 한 10분, 15분 만에 끝내고 새로운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빠르게 복습해보는 시간이었고요. 복습한 내용으로 이미지들이 추가돼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여러 가지 피라미드의 유형들을 좀 가까이 또 와봤고 요걸로도 또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들어 또 재미는 또 집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